오늘 21대 국회가 드디어 개원했습니다. 정시 개원입니다. 하지만 여당 단독 개원, 반쪽 개원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첫 본회의가 열렸습니다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개최가 됐습니다. 여당 몫인 국회의장에 박병석 6선 의원과 부의장에는 4선의 김상희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요. 여당에 의한 이 같은 단독 개원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같은 21대 국회 개원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 평론가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정치적 의미로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개원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모양도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합의에 의한 개원이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걱정이 좀 클 거예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부담감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대선이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1년 뒤부터는 대선 국면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2년 동안 남은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뭔가 개혁적인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사위라든가 뭐 예결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계속 법안들을 막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도적 개혁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민의라고 하는 177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좀 정치가 달라지는 면모를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또 역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지 않아도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했는데 다음번 대선을 맞기 전까지 뭔가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합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뭔가 법사위라고 하는 관문을 지키고 있게 되면 야당의 목소리를 좀 더 키워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간에 이게 좀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단독 개원 사례가 한 차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국회법상으로는 명백하게 첫 임기가 시작된 이후 7일 이내 첫 임시회를 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명백하게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타협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법조문을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문을 여는 게 일단은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여야 모두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민주당 177석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이제 강행해서 열긴 했는데 미래통합당도 일단 참석은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는데 이런 과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당도 잘못했고 통합당도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자신들이 법을 지켰습니까? 법대로 하자라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상임위원장 배분, 그 다음에 국회의장 이런 선출 13대 때부터 본인들이 지금 뿌리라고 생각하는 고 김대중 대통령 그분이 야당이었을 때부터 이러한 배분이 이루어졌거든요. 자신들이 요구했어요. 그러면은 자신들의 요구한 상황을 변경하려면 어떤 합리적인 얘기를 해야죠. 그때는 법을 안 지키고 그러면 지금 법을 지킵니까? 이게 집권 여당다운 모습이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회는요 정치하는 곳이에요.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 타협, 조정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국회에서 할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계속 작년에 20대 국회 말기에 계속 여당의 발목을 잡는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총선 민심이 나타났습니다. 180석이라는 압도적 민심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라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러한 개원을 반쪽짜리 개원으로 만든 이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정치, 대화, 타협 등등이 실종된 현장이었다라는 안타까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관건은 상임위 배분 협상이 될 텐데 오늘 박병석 의정으로 선출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를 방으로 불러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원 구성 법정 시한 바로 전날 오는 7일 오후 5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회동을 갖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조금 전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는데요. 물론 이 이전에라도 비공식적인 만남 언제든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여지까지 남겼습니다. 자, 협상 본게임 이제부터라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만 민주당과 통합당 법사위를 두고 한치의 양보도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법적 시한 민주당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분 협상은 하지만 국회법 41조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를 열었고요. 이제 3일 후 의장단이 구성되고 난 뒤 3일 후에 이 상임위원장들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 8일 시한도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단독 개원을 한 것을 보게 되면 민주당 어쩌면은 정말 밀어붙여서 선출 시한까지 합의가 안 된다면 뭐 상임위원장 정말 표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 어떨까요? 가능성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법사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민주당과 통합당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본회의에서 선출했으면 좋겠고 민주당이 얘기를 하잖아요. 법사위의 체계 작고 심사권을 폐지하겠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네. 그 폐지 법안을 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법사위를 형식적으로 법안을 그냥 통과시키는 그런 상원의 기능 역할만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그렇게 법사위를 만들고 본인들이 법사위원장들이 가져가라.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18개 상임위에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도 가져가. 근데 하지만 법사위원장은 우리한테 줘라고 계속 협상 줄다리기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딴 거 다 합의됐어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요.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간다고 해서 뭐 견제와 균형? 이거 맞지가 않아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절대 과반수 이상을 민주당이 점유를 하기 때문에 네. 견제가 안 됩니다. 상임위에서도.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국회 법대로 하는 게 좋고 민주당이 배려를 해줘서 그래 그럼 법사위원장 통합당 가져가 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일인데 그렇게 민주당이 양보를 못하겠다고 하면 그냥 국회에서 표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선례를 남겨둬서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첫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일단 국회에서 여당이 177석에 상당한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야당이 계속해서 법사위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정말 국회 법대로 표결 처리해서 책임 정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일 경우 사실은 여론의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어떨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가 싸우지 않은 국회가 되기를 제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야당과 함께 협치하거나 좀 원만하게 국회를 풀어가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또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여당한테 여론의 부담감이 쏠리는 것은 뭐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게 논리가 좀 아다르고 어다른 측면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주당이 배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배려가 아니라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한 정당이 다른 정당한테 배려해서 당신들 이만큼 가져가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서로 간에 협상이나 타협의 산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치 민주당이 뭐 177석 이 정도 얻었기 때문에 배려를 해줘야 될 대상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정치 현실하고 좀 맞지 않은 말씀 같고요. 그리고 국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정치 영역과 법률적 영역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문제를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 가져가면 국회 차원에서 알아서 푸십시오 이렇게 되돌아오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적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의회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어찌 보면 행정부보다 의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회가 앞서는 게 원래 맞는 거거든요. 민주적 질서라고 하는 것에. 그런데 그 의회에서 풀어나갈 때 이 의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사회적 의견이 충돌하고 그 갈등을 조정해서 법률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국회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법을 지켜야 할 의무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서 풀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합의나 타협의 산물로 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다시 룰을 만들어서 그걸 지켜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는 것인데 국회가 법 위에 서 있는 존재처럼 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좀 오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은 특정 정당이 마치 정치를 주도하는 이런 현상도 발생했고 특정 인물 몇 명이서 우리 삼김 시대도 얘기했지만 그랬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뭐 우리 촛불 시위도 경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이 오히려 정치를 주도해 나가는 이런 정치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좀 시대 정신하고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야당도 같이 그런 원칙을 지켜나가되 그 안에서 뭘 내주고 뭘 얻을 것인지에 대한 협상을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법사위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체계작구심사권은 지금 야당도 예전에 동의하고 주장해 왔던 바잖아요. 그럼 그 악순환을 계속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체계작구심사권을 빼고 그리고 법사위원장 당신들이, 그러니까 야당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협상의 여지가 생기는 것인데, 과거 했던 것처럼 우리 다 가져가겠습니다, 그대로 우리한테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 서로 간에 협상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을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저 오르신 말씀이에요. 진짜 뭐 저게 정답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야당이 아까 왜 여당의 배려만 바랄 수밖에 없냐라고 말씀드렸냐면, 카드가 없어요. 카드가. 협상을 하려면, 자, 그거 안 할 거야? 그럼 우리 이거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은 저쪽에서 큰일 났네. 이거 양보해야 되겠네. 이래야 되는데, 안 할 거야? 그러면은 그럼 우리끼리 할게. 그럼 니들 빠져.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처럼. 그래서 협상은 안 되고 배려를 바랄 수밖에 없는 이 야당의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체계작구 심사권이 문제면 어쨌든 이번에 그걸 제대로 없애든지 아니면 강화시키든지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국회에서 한 25년 있어 보니까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권을 없애면 법이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들은 이익단체들의 로비라든지 그쪽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어느 정도 거르지 않으면 안 되고, 국회 내에 물론 입법조사처가 있긴 하지만 그 입법조사처가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법률에 맞게 법안을 가다듬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체계작구 심사권을 없애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8일 이제 상임위원장을 선임하거나 또는 표결을 통해 선출을 해야 합니다. 이 전까지 여야 간 협상 어떻게 이루어질지 계속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본회의가 제대로 개최가 돼서 개원식이 열리면 대통령이 참석해서 개원 연설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원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개원식이 미뤄지면서 개원 연설 또한 열리지 못했는데, 자, 사실 대통령 개원 연설은 임기 중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거잖아요. 한 번 정도밖에 가능하지 않은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뭐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첫 본회의에서 아마 개원 연설을 한다고 하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물론 이제 국회가 개원한다고 하는 건 오늘 열린 임시회 본회의가 사실은 개원이거든요. 그리고 원구성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제 상임위원장까지 다 선출하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하게 원구성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개원 연설하는 게 제일 모양새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정말 제대로 문 열고 제대로 법안 처리해주면 두 원내대표 업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실망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하고 있던 개원 연설의 키워드, 협치에 굉장히 좀 중점을 실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회부터 좀 협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요. 정말요. 그러니까 이거 부분은 통합당이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발목 잡고 대통령 나와서 개원 연설 하신다는데 그걸 갖고 또 뭐 플랜카드 들고 뭐 피켓 들고 이런 식의 모습을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협조할 건 확실히 협조하고 얻어낼 거 있으면 얻어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발목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쨌든 총선 민심이 나타났잖아요. 일 해보도록 그냥 한번 해봐라 라고 하고 책임은 나중에 물은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이 있잖아요. 이 정권이 남은 2년 동안 국정 운영을 잘못하면 국민들께서는 2년 후에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하지 못하도록 야당 핑계 대도록 빌미를 준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일이다. 미래통합당이 이런 부분부터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